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스피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은 못해요. 365일 문을 닫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구조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리고 보면 임대료가 기존 점포의 2배는 갑니다. 지금 5천 원 내도 안 나가요. 안녕하세요. 혼자 하다 하는 파리바게뜨 사장 빵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지하게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야 제가 힘을 내서 좋은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으니까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인데 그 먹방 브이로그를 못 올리고 지금 댓글 올라오신 분들 중에 2분 정도를 제가 상담을 하다가 메시지를 적으려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제가 다룰 수가 없어서 영상을 하나 찍어서 업로드 하는 게, 그리고 그걸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저도 편하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영상 찍어봅니다. 제가 오늘 이제 휴일이라서 직원들 연락을 좀 해보니까, 제가 이제 요즘 회사 돌아가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팩트를 전달해 드리려고 연락을 했는데 주말이라 다 쉬어서 연락이 불가능하고 한 명이 연락됐는데 확실하게 이게 팩트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추측과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으로 일단 먼저 답을 해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영상을 한번 재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아이디는 밝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잉찬님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처음에 점주기사를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파리바게뜨를. 그런데 이제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직원을 두고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추후에 하시려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그 댓글에다가 살짝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저께인가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걸 보시고 점주기사를 해야겠네요 라고 이제 판단하신 것 같고, 맞습니다. 여건이 되면 꼭 그렇게 하세요. 잉찬님이 그 문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도중에 그 담당 부서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계장님이 참 고맙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팩트를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신규시잖아요. 기존 그 사장님들, 기존 점주님들이 만약에 점주기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매장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분들은 지원기사분들이 오셔가지고 7주간 교육을 하고, 그리고 라이센스 그 시험을 봐서 한 번 떨어지면 한 번에 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점주기사님들은 자기 매장에서 이제 7주간 교육을 받는 거고요. 소정의 그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규 이제 잉찬이 같은 경우 그 질문하신 부분인데, 일단은 본사에 신청을 하면 각 지역별로 다 이제 그런 센터들이 있나 봐요. 저는 이제 구로만 알고 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구로, 뭐 가까운 수서 이런데 대부분 이제 구로에서 많이 합니다. 서울은 뭐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건 이제 상담하시면 되고요. 거기 가셔서 이제 10주간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점주가 따로 교육받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반 신입 기사님들하고 같이 교육을 합니다. 10주간 그 수료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매장 개설한 그 매장에서 QSV, 쉽게 얘기하면 시스템이 이제 점주기사님, 일반 기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점주기사님이 좀 하나 위 고참들이고, 그 위에 이제 QSV라고 있어요. QSV 그 분들이 그 매장에서 같이 빵을 같이 굴 거예요. 코치해 주시면서 3주간 교육을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느 숙달이 된 다음에는 자체 생산을 점주기사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용을 물어보셨는데, 비용은 신규 그 점주님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하기 때문에 무료고요. 되려 회사에서 교통비나 식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받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내가 이렇게 큰맘 먹고 점주기사에 도전해보겠다. 조금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 그리고 저처럼은 못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경력도 오래됐고 또 솔직히 그 잉차님이나 이런 분들 초보보다는 훨씬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반응 속도라든지 명확하게 스피드하게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타고나야 돼요. 이거 저처럼 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좀 안 되는, 제가 지금 하고 있어도 말이 좀 안 되는 거고, 지금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뭐 제빵기사나 그 주변 사람들도 말이 안 된다 그래요. 이렇게 난 할 거야, 돈 아낄 거야라고 나 혼자 다 할 거야, 이렇게 절대 안 돼요. 어떤 잉차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어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마음가짐만 있다고 하면.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남자라는 아이디 갖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베스킨라빈스나 뭐 파리바게뜨 뭐 택을 하는 어떤 입장이신 것 같아. 그건 이제 뭐 개인 기술로 창업한다는데, 개인 기술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어떤 뭐 기술이 있으시겠죠.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얼마만큼의 노하우가 있고 경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사업자 그냥 브랜드 없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베스킨하고 이제 파리바게뜨 둘 중에 이렇게 댓글에 써주셨는데, 베스킨도 좋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베스킨 같은 경우는 다 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합니다. 파리바게뜨가 현저히, 쉽게 얘기하면 장사하기 편하고 오토 매장으로 돌리기가 편해요. 풀 오토로 돌릴 수 있는. 풀 오토라는 거는 내가 가게에 안 나가더라도 일단 재고 관리도 편하고 직원만 두고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파리바게뜨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재고 같은 것도 따져야 되고 로스도 많고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날짜도 굉장히 짧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장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베스킨은 지금 어떤 매출 구조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파리바게뜨보다는 안 될 거예요. 뭐 베스킨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하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파리바게뜨가 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는 단점이 오토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파리바게뜨는 이 시스템상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각오를 하셔야 돼요.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은 부부끼리 같이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365일 문을 닫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구조예요. 뭐 편의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건 각오하시고 해야 됩니다. 4시간이 없다는 거. 물론 장사가 잘 되고 개인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빡빡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루 문을 닫거나 이렇게 직원을 뭐 풀로 맡겨놓고 인건비도 상당하기 때문에 자신감만 가지고 그 막연한 어떤 그 비전, 자기 주관적인 비전만 가지고 이렇게 너무 부푼 꿈을 갖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생각보다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리고 이 상황이라는 게 매번 바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 남자님의 어떤 댓글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제 생각은 파리바게뜨가 제일 낫습니다. 시중에 이제 뭐 사이트 같은 거 보면은 자칭 그 컨설턴트라고 하는데, 물론 뭐 정확한 데이터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 물건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싸게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전화해 보시면 거기에 뭐 1, 2억은 플러스 주셔야 돼요, 최소한. 양수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신규 점포 같은 경우는 지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솔직히 자리가 마땅한 자리가 없어요. 단지 있다고 하면 이제 신도시 쪽, 이제 막 개발하는 도시 쪽, 그쪽에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해갖고 하시는 게 좋지만, 그런 도시들은 대부분 보면 임대료가 기존 점포의 2배는 갑니다. 네, 월 임대료가. 그러니까 투자 금액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신규 점포 같은 경우는 장비라든지 인테리어 비용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양도양수를 말씀드리냐면, 지금이 호기고 적기예요.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고 파리바게뜨를 하고 있지만, 장사들이 대부분 그 자영업자들 장사들이 완전히 다운돼 갖고 안 좋기 때문에 가게를 내놓은 데도 많고, 기존 권리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그 권리금의 반 이상은 깎을 수가 있어요. 반 이상. 나가고 싶은 사람도 많고 뭐 잘 되는 사람은 할 수도 있겠지만,
꼭 파리바게뜨가 아니더라도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매출 다 전반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임대인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가게 한번 나가면 다시 입점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나다니면 뭐 임대 그 문의 이런 거 되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보통 붙어 있으면 막 몇 달, 몇 년씩 가요. 요즘에는 가게가 안 나가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임대인하고 딜칠 수 있는 지금의 절호의 기회다. 자영업을 안 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가게 내놓은 데 많고 어떤 권리금을 팍팍 깎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경제 폭망이라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요. 저도 지금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혹인 것 같고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본사 뭐 홈페이지를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그 댓글 내용이. 근데 보통 이런 내용 같아요. 본사에서 이제 평균 매출이 7억대다. 연 매출이 맞습니다. 왜냐면 연 매출 뭐 몇십억을 버는 점포도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 억대죠. 억대인데 2억이냐 3억이냐인데 쉽게 1매출 150만 원 그 끊는 점포들은 연 한 5억 4천, 5억 5천 정도 나옵니다. 1매출 200만 원 나오는 점포가 7억 2천만 원 정도 선이에요. 그러면 많고 적고 3천 몇백 개 점포에서 평균치를 냈을 때 7억대가 맞는 거라고 보면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서울 남자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파리바게뜨를 추천드리고 뭐 베스킨 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베스킨 수익보다는 파리바게뜨가 낫다고 생각해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베스킨 같은 경우 거의 오토 매장이 많아요. 알바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돈이 좀 있으시고 매장 하나 갖고 있고. 예전 같으면 베스킨라빈스 임원들 아니면 낼 수도 없었어요. 한 15년 전에는. 지금은 이제 양도양수 잘 되고 그러니까 하지만 솔직히 큰 재미는 못 볼 것 같고요. 그냥 돈 있는 분들 오토로 매장 하나 돌리고 이렇게 얼마씩 적정한 수입을 이렇게 얻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뭐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서울 남자님 같은 경우는 또 노력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바게뜨를 저는 추천드리고 신규 점포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양도양수 쪽이 훨씬 낫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다른 그 주제보다도 서울 남자님하고 잉찬님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올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약소하지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날씨 너무너무 춥습니다. 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나는 마스크 안 씁니다. 답답해서. 아무튼 참 저는 그래도 항상 웃으려고 해요. 웃을 일도 없지만 그러니까 저를 봐서라도 빵식이를 봐서라도 항상 한번 웃고 다시 또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했다. 전국에 계신 알바생 여러분, 전국에 계신 시련에 빠져있고 굉장히 힘든 우리 자영업자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빵식이 TV 채널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